당신이 만약 30년 전에 단돈 1,000만 원만 랄프 웬저에게 맡겼다면 오늘날 당신의 계좌에는 13억 원이 넘는 돈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무려 130배, 13,000%라는 이 비현실적인 수익률은 누군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전설 랄프 웬저가 에이콘 펀드를 통해 실제로 증명해낸 잔혹할 만큼 정확한 팩트입니다. 똑같이 시작했어도 시장 평균 지수에만 묻어뒀던 사람들은 고작 4억 원을 손에 쥐고 허탈해할 때 랄프 웬저의 통찰을 믿었던 사람들은 14억 원이 넘는 자산으로 인생의 계급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끔찍할 정도로 벌어진 격차의 비밀은 당신이 지금껏 안전하다고 믿으며 매달렸던 대형주가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작고 초라한 소형주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뉴스에 나오는 삼성전자나 애플, 테슬라의 주가 창을 보며 1%에서 2%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정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미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공룡 기업들이 10배, 100배 오르는 기적은 우리 생애에 다시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대중이 환호하는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어두운 뒷골목에서 보석을 먼저 줍습니다. 랄프 웬저가 30년 넘게 시장을 씹어먹으며 보여준 마법은 복잡한 미분적분이 아닙니다. 남들이 대형주라는 이름의 허울 좋은 안전장치에 속아 제자리 걸음을 할 때 그는 작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 즉 작지만 강한 기업을 찾아내어 그 성장의 과실을 통째로 씹어먹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마치 19세기 골드러시와 같습니다. 금을 캐겠다고 달려든 수만 명의 광부 중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들에게 청바지와 삽을 팔았던 상인들은 대대손손 부를 누렸습니다. 랄프 웬저는 이 청바지 전략을 주식시장에 그대로 투영했습니다. 특정 첨단 산업이 유행할 때 그 주인공을 맞추려 애쓰는 대신 그 산업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숨은 소형주를 선점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시장을 뒤에서 지배하는 이 기업들은 경기 불황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으며 호황이 오면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수익률로 부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락장에서도 에이콘 펀드가 살아남고 결국 시장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익을 기록한 핵심 동력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소형주는 위험하다는 공포에 질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물가 상승률에 내 소중한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랄프 웬저가 가르쳐준 종목 선정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빚이 없고 자기 자본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재무적 맷집, 해당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시장 점유율, 그리고 주주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경영진입니다. 이 3가지만 필터링해도 당신의 계좌를 박살낼 위험한 주식들은 99% 걸러낼 수 있습니다. 소형주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시간이라는 비료를 주어 키워내는 가장 지성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130배 수익률 신화는 어디선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열광에 휩쓸려 이미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뒤늦게 사는 불나방 같은 투자는 오늘로 끝내십시오. 랄프 웬저처럼 차갑고 냉철하게, 그러나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작지만 단단한 기업을 선점해야 합니다. 남들이 안전이라는 환상에 빠져 푼돈을 쫓을 때 당신은 거대한 부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그 근원을 장악하십시오. 경제적 자유는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전유물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130배의 기회는 오직 용기 있게 소형주의 바다로 뛰어드는 자에게만 허락될 것입니다. 챕터 1. 130배 수익의 비밀.
작지만 강한 기업 찾는 세 가지 황금 조건. 당신이 지금껏 대형주에 쏟아부은 시간과 열정, 그 대가가 고작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었다면 지금 당장 그 고정관념을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랄프 웬저가 130배라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찍을 수 있었던 건 남들처럼 삼성전자나 애플의 주가창을 들여다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가 화려한 불꽃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진흙탕 속에서 진짜 돈이 되는 보석을 골라내는 세 가지 황금 법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법칙을 모른 채 소형주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세 가지 조건만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당신의 계좌는 2026년 현재의 지루한 박스권을 뚫고 폭발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름만 번지르르한 성장이 아니라 틈새 시장을 씹어먹는 독점적 지배력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매출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눈이 뒤집혀 달려들지만 진짜 고수는 인기 업종의 3등 기업보다 이름도 모르는 따분한 분야의 1등 기업에 주목합니다. 랄프 웬저가 토요타 같은 거대 자동차 기업 대신 일본의 버섯 재배 업체에 전 재산을 베팅하듯 투자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왜일까요? 버섯이라는 틈새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기업은 경쟁자와 가격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할 때 이들은 느긋하게 가격을 올리며 막대한 이익을 독식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은행이 이 회사 전체를 살 돈을 빌려준다면 나는 지금 당장 사표를 던지고 이 회사를 직접 운영하겠는가? 이 질문에 0.1초 만에 예라고 답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두 번째로 당신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 재무적 맷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래가 장밋빛이어도 빚더미에 올라앉은 기업은 작은 경제 위기 한 방에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특히 경기 변동에 취약한 소형주일수록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의 절반을 넘는 순간 당신의 투자금은 시한폭탄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창고에 쌓여가는 재고입니다. 매출액 대비 재고가 갑자기 2배로 뛰었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파산의 전조 증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치명적 팩트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부상에 찍힌 가짜 이익에 속지 마십시오. 회계장부는 얼마든지 마사지할 수 있지만 통장에 찍히는 현금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당신의 희망을 고문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상장 폐지의 길로 당신을 끌고 갈 것입니다. 마지막 조건은 바로 압도적인 가격 메리트, 즉 내재 가치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라도 쓰레기 가격을 주고 사야 돈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 회사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비용보다 싼지,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속임수는 없는지 현금 흐름과 비교하며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남들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 당신은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랄프 웬저처럼 주가가 쌓일 때만 사는 인내심이야말로 130배 수익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의 계좌를 바꿀 기회는 대형주의 화려한 광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따분한 업종, 그러나 그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현금을 쓸어 담는 강소기업에 당신의 운명을 거십시오. 이것이 바로 평범한 개미가 거대 자본을 이기고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남들이 다 아는 정보로 푼돈을 챙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 가지 황금 조건을 무기로 거대한 부의 신화를 직접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챕터 2.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매도 타이밍. 언제 팔 것인가? 주식을 사는 건 기술이지만 파는 건 예술입니다. 당신이 10배거 10배 수익을 눈앞에 두고도 빈손으로 물러나는 이유는 단 하나.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는 그 지독한 무지 때문입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매수 버튼을 누를 때는 온갖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정작 매도 버튼 앞에서는 공포와 탐욕에 쩔어 결정을 미루다 수익을 통째로 반납하곤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랄프 웬저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못 버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인생 시간을 시장에 갖다 바치는 멍청한 짓이라고 말이죠. 2026년 현재 변동성이 몰아치는 시장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 전략을 지금 당장 머릿속에 박아 넣으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초심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살 때 적어두었던 매수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그 주식은 당신의 계좌에 머물 권리를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기대하며 제약주에 베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임상 실패라는 비보가 들려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약이 대박이 터져 주가가 5배 올랐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하수들은 단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팔아버리지만 고수는 다릅니다. 이 기업이 또 다른 혁신의 씨앗을 품고 있거나 거대 자본의 인수 합병 대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새로운 매수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유가 살아있다면 보유하고 이유가 죽었다면 즉시 사형 선고를 내리십시오. 특히 주의해야 할 독약은 바로 과도한 PER이라는 환각제입니다. 랄프 웬저는 주가 수익 비율이 8배일 때 산 주식이 40배까지 치솟는 순간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시장의 탐욕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성장률이 15%나 되니까 PER 40배도 싸다라는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PER이 40배에서 60배로 갈 확률보다 15배로 수직 낙하할 확률이 수만 대 높습니다. 실제로 사업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이익도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 단지 시장의 열기가 식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반토막 나는 비극은 소형주 시장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숫자의 마법에 속아 고점에서 존버를 외치는 순간 당신은 세력들의 설거지 대상이 될 뿐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입바람에도 속지 마십시오.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은 매년 25%씩 성장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상책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25%씩 성장한다는 건 몇 년 안에 그 기업이 지구를 삼켜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소형주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의 깊이는 깊고 그 실망은 고스란히 당신의 계좌 파란불로 돌아옵니다. 결국 매도는 당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지독한 자기 싸움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취하지 말고 떨어질 때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랄프 웬저가 30년 넘게 시장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매수 이유가 사라졌을 때 냉정하게 잘라내고 시장의 광기가 PER을 하늘 끝까지 밀어 올릴 때 미련 없이 파티장을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십시오. 여전히 막연한 희망 하나로 붙들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암세포입니다. 과감해지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은 다음번 130배 수익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챕터 3. 복리의 마법. 20살부터 월 10만 원만 투자해도 억만장자 되는 이유. 지금 당장 매달 스타벅스 커피 몇 잔만 포기하세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1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로 바꿔놓을 겁니다.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 당신이 외면해온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하고도 짜릿한 공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하면 화려한 스포츠카와 수억 원대의 단기 시세 차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전설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진짜 부의 치트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8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2026년 오늘날에도 이 법칙은 변함없이 유효하며 이를 깨달은 자와 모르는 자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20살이라면 혹은 당신의 자녀가 20살이라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단돈 10만 원이 어떻게 거대한 성벽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숫자를 목격하십시오. 20살부터 매달 딱 10만 원, 하루에 고작 3,300원 정도를 아껴 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평균 10%의 수익률로 65세 은퇴 시점까지 굴린다면 그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신이 45년 동안 부은 원금은 고작 5,400만 원뿐이지만 당신의 계좌에 찍힐 최종 금액은 무려 13억 원입니다. 원금의 24배가 넘는 기적 같은 수익. 이것이 바로 시간이 돈을 창출하는 복리의 위력입니다. 연 10%라는 수익률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천만에요. 주식시장이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기록한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이 정확히 10% 내외입니다. 당신은 그저 시장의 성장에 몸을 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이 압도적인 기회를 신형, 스마트폰, 브랜드 의류, 혹은 지금 당장의 쾌락과 맞바꾼다는 사실입니다. 65세 때 돈이 많으면 뭐하냐, 지금 즐겨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훗날 65세가 되었을 때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젊었을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넣어둘 걸 이라고 말해봐야 그런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리는 얼마를 투자하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의 싸움입니다. 단 1년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나중에 수억 원을 더 가져가는 이 불공평한 게임에서 당신은 언제까지 관전자로만 남으실 겁니까? 이제 매일 뉴스에 나오는 일시적인 주가 폭락이나 펀드 수익률 순위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음들은 당신의 복리 열차를 멈추게 하려는 방해꾼일 뿐입니다.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이 지루하고 단순한 반복이 훗날 당신을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오늘 당신이 아낀 커피 한 잔, 그리고 무심코 누른 매수 버튼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복리의 파도에 올라타십시오. 억만장자가 되는 문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열려 있습니다. 챕터 4. 평균으로의 회귀. 주식시장이 영원히 오를 수 없는 결정적 이유. 주식시장에 영원히 솟구치는 불꽃놀이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취해 있는 그 뜨거운 상승장이 사실은 당신의 계좌를 집어삼킬 거대한 함정이라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하늘 높이 솟구치는 나무도 결국 구름을 뚫지는 못하듯 주가 역시 무한정 오를 수 없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한 철칙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폭락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엔 다르다며 모두가 광기에 취해 달려드는 비정상적인 폭등장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탄성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으로 우리를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6년 현재 여전히 장밋빛 미래만을 노래하는 가짜 전문가들의 속삭임에서 벗어나 이제는 차가운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주가 지수가 몇 년 동안 연 20%씩 폭주할 수는 있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장기 평균 수익률은 결국 연 10% 내외로 수렴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결국 현실 경제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이 연 1%에서 4%대에서 움직이는 현실 세계를 무시하고 금융시장만 홀로 성층권으로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느릿느릿 걷고 있는데 주가만 미친 듯이 질주한다면 그 간극은 결국 폭락이라는 매서운 채찍질을 통해 메워지게 됩니다. 톱니 바퀴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그 마찰음이 바로 당신의 자산을 녹여버릴 위기의 전조 증상입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퇴직연금과 각종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니 조정은 짧고 상승은 영원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절대로 이런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모두가 확신에 차서 이제는 과거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가 바로 주가의 왜곡이 극에 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왜곡이 심해질수록 뒤따르는 충격은 더 격렬하고 잔인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심각한 약세장 직전에는 항상 비정상적인 급등과 광기 어린 환호가 있었습니다. 결국 평균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대가는 오직 투자자들의 피눈물로만 치러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파멸의 조정은 정확히 언제 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진을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각 아래 에너지가 쌓여 언젠가 터질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그 시각이 오늘 밤일지 내년일지는 신의 영역입니다.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날짜를 맞추려다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오만한 도박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대신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뿌리째 뽑히지 않을 진짜 강한 기업을 찾아내어 묵묵히 동행하십시오. 시장의 변덕에 일희일비하며 고점에서 물리고 저점에서 손절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평균으로의 획이라는 법칙을 가슴에 새기고 거품이 낀 화려한 파티장을 과감히 빠져나올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벼랑 끝으로 달려갈 때 당신은 차갑게 식은 머리로 가치 있는 소형주를 선점하고 장기적인 복리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만이 이 잔혹한 시장에서 살아남아 진정한 불을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챕터 5. 주식에 숨겨진 옵션과 투자 광풍의 정체, 폰지 사기를 피하는 법.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계좌를 노리는 거대한 폰지 사기극이 주식시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벌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덫에서 빠져나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통째로 소유하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은 평생 세력들의 설거지나 해주는 호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랄프 웬저는 말합니다. 주식에는 우리가 모르는 공짜 복권, 즉 내재된 옵션이 숨어 있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석유 기업을 살 때 사람들은 현재의 현금 흐름만 계산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그 기업이 미래에 발견할 거대 유전이라는 옵션을 거저 얻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뜨겁게 달아오른 첨단 바이오나 인공지능 테마주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이미 말도 안 되는 비싼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짜 복권이 아니라 당첨될 확률은 희박한데 가격만 비싼 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옵션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모른 채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투자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식시장의 상당 부분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멍청이를 찾는 폰지 사기극과 닮아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단지 더 높은 가격에 사줄 다음 투자자가 줄을 서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티는 시장 말입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의 거품 경제가 그랬고 닷컴 버슬이 그랬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입니다. 대중이 광기에 취해 주식을 원하면 그들은 쓰레기 같은 기업이라도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상장시키고 물량을 넘깁니다. 과거 하드디스크가 처음 나왔을 때 무려 70개가 넘는 기업이 상장되었지만 결국 살아남은 건 단 몇 개뿐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탐욕과 만나 과도해지는 순간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파멸의 서막이 됩니다. 비극은 항상 좋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튤립도 하드디스크도 그리고 지금의 혁신 기술들도 처음에는
세상을 바꿀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길어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이 몰려오고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왜곡됩니다. 무엇이든 과도하면 반드시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이 잔혹한 생태계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는 군중의 소음을 차단하는 독립적인 사고와 차가운 회의주의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업이라도 비싼 값을 치르는 순간 당신은 지고 들어가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팔아치울 숫자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진짜 기업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당신의 상식과 인내심에 있습니다. 랄프 웬저가 증명한 세 가지 황금 조건인 성장 잠재력, 재무 건전성, 내재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믿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20살에 시작한 월 10만 원은 윤퇴 시점에 13억 원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되지만 머뭇거리다 50세에 시작하면 그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시간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오군입니다. 1년 뒤에 시작하겠다고요? 그 1년의 차이가 훗날 수억 원의 자산 격차를 만든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십시오. 왜 샀는지도 모르는 잡동사니 주식들이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명확한 원칙이 없는 투자는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열광할 때 냉정하게 돌아서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보석을 줍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랄프 웬저의 전략은 이미 30년 넘게 증명된 부의 지도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자유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철학을 당신의 심장에 새기고 즉시 행동하십시오. 부의 추월차선은 오직 행동하는 자에게만 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챕터 6. 랄프 웬저가 강조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소형주의 특징. 내 피 같은 돈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 세 가지 유형의 소형주는 지금 당장 리스트에서 삭제하십시오. 이것은 랄프 웬저가 30년 넘게 시장의 시체들을 보며 때다른 잔혹한 생존 법칙입니다. 여러분, 소형주 투자가 130배의 수익을 안겨주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지옥행 급행열차가 되기도 합니다. 랄프 웬저가 그토록 경계했던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소형주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유행을 타는 반짝 기업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테마, 모두가 입을 모아 찬양하는 최첨단 기술주들을 조심하십시오. 랄프 웬저는 남들이 화려한 불꽃놀이에 취해 있을 때 그 불꽃을 쏘아 올리는 기계가 아닌 폭죽의 화약 재료를 공급하는 따분한 기업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유행의 편승에 이름 뒤에 AI나 바이오를 붙여 주가를 띄우는 기업들은 결국 거품이 빠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신기루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은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허약한 기업입니다. 대형주는 위기가 와도 은행이 대출을 연장해 주거나 정부가 구제금융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소형주에게 시장은 자비가 없습니다. 랄프 웬저는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의 50%를 넘는 소형주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서 빚이 많은 기업은 이자, 부담 때문에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불가능합니다. 장부상 이익이 아무리 많이 찍혀도 실제 금고에 현금이 돌지 않는 기업, 즉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소형주는 당신의 계좌를 녹여버릴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경영진의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입니다. 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 감시의 눈초리가 적습니다. 랄프 웬저는 주주를 동반자가 아닌 돈줄로만 생각하는 경영진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며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본업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사업에
투자금을 탕진하는 경영진이 있는 곳은 그 어떤 호재가 있어도 반드시 탈취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번 돈을 지켜줄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결국 실패하지 않는 소형주 투자의 핵심은 무엇을 사느냐 보다 무엇을 사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화려한 유혹에 속지 말고 차갑고 냉정하게 재무제표와 경영진의 과거를 파헤치십시오. 랄프 웬저가 130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화려한 종목을 잘 골라서가 아니라 남들이 속아 넘어갈 때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쓰레기 종목들을 걸러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관심 종목 리스트를 열어 이 세 가지 필터로 걸러보십시오. 살아남은 단 몇 개의 종목만이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인도할 진짜 보석입니다. 챕터 7. 랄프 웬저 소형주 투자 전략 핵심 총정리.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계좌를 좀먹는 대형 우량주의 가스라이팅에서 탈출하십시오. 남들이 130배 수익이라는 인생 역전의 로또를 실화로 만들 때 당신은 언제까지 쥐꼬리만한 배당금에 목숨을 거실 겁니까?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 랄프 웬저가 증명한 이 잔혹할 만큼 짜릿한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만 달러가 141만 달러. 우리 돈 약 18억 원으로 불어나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시장 지수에 투자해 고작 40만 달러를 손에 쥐고 허탈해하던 이들을 비웃으며 부의 추월차선으로 사라졌습니다. 2026년 현재 여전히 갈 길을 잃고 차트만 들여다보는 당신을 위해 전 세계 상위 0.1% 투자자들만 공유하던 소형주 사냥의 비밀을 지금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말고 심장에 새기십시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대중이 환호하는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낚아채야 합니다. 랄프 웬저는 모두가 반도체와 전기차에 열광할 때 이름도 모르는 틈새 시장의 지배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버섯 재배든 청바지용 삽이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의 지배력을 가졌는지, 빚더미 대신 현금이 마르지 않는 강철 같은 재무 맷집을 가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본래의 가치보다 처참하게 저평가되어 있는지입니다. 당신이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테니 이 회사 전체를 사서 직접 경영해 보겠느냐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라고 외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투자가 아니라 소중한 돈을 허공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수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매도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기뻐하며 파는 것은 하수들의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랄프 웬저는 처음 매수했던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혹은 시장의 광기가 주가를 현실 경제와 동떨어진 성층권까지 밀어 올릴 때 비로소 차갑게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식시장은 때로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자의 배를 불리는 거대한 폰지 사기극으로 돌변합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고점에서 설거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당신은 군중과 반대로 걷는 지독한 회의주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도 과도해지는 순간 파멸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살에 시작한 월 10만 원의 투자는 은퇴 시점에 13억 원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고 1년을 미루는 순간 그 성벽은 수억 원이나 낮아집니다. 복리는 오직 기다림을 아는 자에게만 허락된 자본주의의 유일한 마법입니다. 지루한 박스권 장세나 일시적인 폭락에 속아 당신의 기회비용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상식과 인내심, 그리고 랄프 웬저의 철학만 있다면 억만장자의 문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열려 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남들이 다 아는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푼돈을 구걸하는 개미로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보석을 선점해 130배 수익의 신화를 당신의 계좌에 새기시겠습니까?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왜 샀는지도 모를 잡동사니들을 지금 당장 도려내십시오. 명확한 원칙과 차가운 머리로 무장한 자만이 2026년의 혼란을 뚫고 경제적 자유라는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랄프 웬저가 남긴 이 위대한 유산은 이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강력한 탐안이 될 것입니다.